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지 이제 겨우 3일장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요? 내 집이다. 여기.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언장. 두 눈으로 똑똑히 안 보이니?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 향불이 채 꺼지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남매에게 친어머니처럼 헌신했던 새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소름 끼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무서운 본색을 드러내며 가짜 유언장으로 전처 자식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한 새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이제부터 그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자수성가로 중소기업을 일궈내신 분이셨습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15살이던 저와 20살이던 큰오빠를 위해 새어머니를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엄마가 정성껏 도시락 싸놨어.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라. 고마워요, 엄마. 잘 먹을게요. 새어머니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런 새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짜인 소름 돋는 연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거실. 검은 상복을 입은 새어머니는 평소에 다정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애들한테 유언장 내용 좀 확실하게 읽어주시죠. 네, 사모님. 고인께서 남기신 법적으로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고인의 모든 부동산과 회사 지분 100%는 법적 배우자인 최미란 여사에게 전부 상속한다. 전처 자식인 아들 김성민과 딸 김수진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피부치인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남기셨다고요? 당신들, 이거 서류 조작한 거 아니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쯧쯧, 성민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왜 이렇게 우길까?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공증까지 다 마친 진짜 유언장이야. 억울하면 법대로 하든가.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일군 아버지의 회사가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이 집이 하루아침에 저 여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큰오빠는 분노하며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중환자실에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작은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쿨럭,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열쇠, 네가 꼭 잘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빠? 아빠, 무슨 열쇠인데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끝으로 의식을 잃으셨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작고 낡은 은행 금고 열쇠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비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저 여자의 끔찍한 가면을. 오빠 그만해. 나가자. 수진아, 너 제정신이야? 이대로 쫓겨나자고? 아버지 재산을 저 사기꾼한테 다 넘기고? 일단 나가. 여기서 백날 소리쳐봤자 지금은 소용없어. 나가서 방법 찾자고. 그래, 수진이가 역시 눈치가 빠르네.
오늘 밤 안으로 짐 싸서 조용히들 나가라. 참, 내일부터 회사 출근도 안 해도 된다. 너희 둘 다 당장 해고 처리했으니까. 짐을 챙겨 쫓기듯 집을 나서는 저희 남매의 등 뒤로 새어머니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낡은 열쇠를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나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쫓겨나듯 짐을 챙겨 나온 거리는 유난히도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아늑한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저희 남매는 근처의 허름한 모텔방에 대충 짐을 풀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남겼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내일 당장 유명한 변호사 알아보고 유류분 반환 소송 걸 거야. 그 사기꾼 같은 여자 절대 가만 안 둬. 큰오빠는 억울함에 분을 사기지 못하고 좁은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오빠, 일단 진정해. 흥분해서 소리친다고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 아까 집에서 새어머니 앞이라 못한 말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고 차가운 열쇠 하나를 꺼내어 큰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게 뭐야? 무슨 오래된 창고 열쇠 같은데?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내 손에 몰래 쥐어주신 거야.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 열쇠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신신당부하셨어. 큰오빠의 두 눈이 순간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세상에. 그럼 아빠는 그 여자가 유언장으로 수작을 부릴 걸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 저희 남매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열쇠 뒷면에 희미하게 각인된 시내의 한 오래된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의 VIP 전용 창구, 나이 지긋한 지점장님이 저희가 조심스레 내민 낡은 열쇠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열쇠는 김 회장님께서 10년 전부터 단단히 일러두신 바로 그 비밀 금고 열쇠가 맞습니다. 지점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 도대체 무엇을 남기셨는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이 이 열쇠를 직접 가져오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안내해 드리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었지요.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열리고 저희는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지하 깊숙한 금고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금고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함, 큰오빠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철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오래된 소형 녹음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아빠 글씨체야. 봉투 겉면에 쓰여 있어. 수진아, 성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손 떨지 말고 빨리 열어서 봐, 아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서류인데 그래? 최미란, 그 여자의 끔찍한 진짜 정체를 절대 세상에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이 봉투 안에 서류를. 제가 편지의 다음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갑자기 고요한 금고실 밖에서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어머. 불쌍한 쥐새끼 두 마리가 벌써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기어들어왔네. 참 부지런하기도 해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끼치게 익숙한 목소리.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 저희는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은 새어머니가 험상궂게 생긴 건장한 사내 두 명을 대동한 채
저희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고실의 무겁고 서늘한 공기 속에서 새어머니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호라, 그 늙은이가 돼지기 전에 쥐새끼들한테 떡고물이라도 숨겨둔 모양이네? 당장 그 봉투 이리 내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점장님, 당장 경찰 불러요. 큰오빠가 황급히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험상궂은 사내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오빠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오빠, 당신들 이거 당장 안 놔? 여긴 은행 VIP 금고야. CCTV 다 돌아가고 있다고.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식 상속 절차도 안 끝났는데 폭력을 쓰시다니요. 당장 경비원들 호출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이 벽면에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새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사내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촌스럽게 경찰은 무슨. 놔둬라. 어차피 법적으로 내 재산인데 쓰레기들한테 적선한 셈 치지 뭐. 어디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로 뭘 할 수 있는지 기를 쓰고 한번 발버둥 쳐보렴. 새어머니는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몸을 돌려나갔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큰오빠는 분노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류와 녹음기를 챙겼고 은행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벤치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소형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 그리웠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쿨럭, 수진아, 성민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 멍청하고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저희 남매는 꾹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란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 내 병이 갑자기 깊어진 것도 다 그 여자가 내 약에 몰래 손을 댔기 때문이야. 뭐? 약에 손을 대? 저 악마 같은 여자가 감히 아버지를. 오빠, 쉿, 흥분하지 말고 아빠 말씀 더 들어보자. 내가 몸에 이상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여자가 매수한 쓰레기 변호사와 조폭놈들이 집안을 완전히 장악했거든. 그래서 나는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 연기를 하며 내 남은 모든 알짜 재산을 비밀 신탁으로 묶어두는 작업을 몰래 진행했다.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녹음기에 바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네가 들고 있는 봉투 안의 서류가 바로 그 비밀 신탁 계약서와 진짜 유언장이란다. 법적으로 그 여자의 유언장보다 무조건 최우선 효력을 가지게 만들어 두었지. 하지만 명심해라. 그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우습게 아는 독사 같은 인간이야. 절대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단번에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녹음기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제 두 손에 꽉 쥐어진 서류 봉투의 무게가 마치 거대한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들었지? 아빠가 우리한테 무기를 남겨주셨어. 이 진짜 유언장으로 그 마녀의 가짜 서류를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리자. 내일 아침 일찍 법원으로 가는 거야. 아니, 안 돼. 아빠 마지막 말씀 못 들었어?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듯 핏발선 큰오빠의 눈빛과 달리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그 알량한 목줄을 완벽하게 쥐고 흔들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 저는
그 완벽한 무대를 직접 설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며 저희 남매는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다 망가뜨릴 텐데. 오빠, 한 달 뒤에 회사 창립 기념일 겸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잖아. 새어머니는 아마 그날 자기가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려고 온갖 화려한 쇼를 준비할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가장 완벽한 순간에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바로 그 주주총회 날이 그 여자의 무덤이 될 거야. 제 단호한 눈빛을 본 큰오빠는 굳게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저희는 아버지께서 서류 봉투 맨 밑바닥에 함께 넣어두셨던 수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쫓겨난 저희 남매가 반격의 날까지 버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시 외곽에 작은 월세방을 구하고 철저하게 몸을 숨긴 채 한 달 뒤에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집과 회사를 통째로 삼킨 새어머니 최미라는 거칠 것 없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아니지. 이제 전무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아무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사모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김 회장님과 이 회사를 바닥부터 일궈온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 잘난 김 회장님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늙은이 냄새나는 구시대 임원들은 싹 다 물갈이 할 거니까 잔말 말고 짐 싸서 나가세요. 새어머니는 평소 아버지를 따르던 충직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내쫓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인 조폭 출신 사기꾼들을 낙하산으로 앉혔습니다.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골마 들어갔고 억울하게 쫓겨난 박 이사님은 분통을 터뜨리며 매일 밤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허름한 선술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박 이사님 앞에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큰오빠가 나타났습니다. 박 이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아니, 자네는 성민군 아니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자네들을 빈털터리로 내쫓았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사님, 저희 아버지가 그 악독한 여자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큰오빠의 뼈있는 한마디에 술에 취해 흐려졌던 박 이사님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큰오빠는 주위를 조심스레 살핀 뒤 박 이사님의 귓가에 다가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주주총회 날의 엄청난 반격 계획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허름한 선술집의 구석자리, 큰오빠의 은밀한 계획을 전해들은 박 이사님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민군, 회장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다니 이 못난 놈은 그저 통탄스러울 뿐이네. 그 악독한 여자가 회사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네. 당장 내일부터 쫓겨난 옛 동료들을 전부 규합하겠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귀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 당일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박 이사님은 굳은 결의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새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쫓겨났던 핵심 임원들이 하나둘씩 저희의 비밀 아지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내부의 기밀 서류와 새어머니가 뒤로 빼돌린 이중장부의 복사본을 목숨을 걸고 빼내어 저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완벽한 진짜 유언장에
새어머니의 치명적인 횡령 증거들까지 더해지며 저희의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을 향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새어머니 최미라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김전무 주주총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겠지? 내가 정식으로 회장 자리에 오르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야. 예, 사모님. 아니, 회장님. 방해꾼들은 싹 다 치워버렸으니 이제 안심하시고 축배만 드시면 됩니다요. 호호호. 영감탱이가 평생 뼈 빠지게 일군 회사를 이렇게 날로 먹게 되다니. 세상 참 살맛 나네. 새어머니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조폭 출신 임원들과 함께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회사의 공금을 물쓰듯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고 길었던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운명의 임시 주주총회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내일 입을 정장 다 다려놨어. 이제 정말 내일이네. 수진아, 무섭지 않아? 저 독사 같은 여자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데. 무섭긴.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내일 그 여자의 더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아빠의 억울함을 전부 다 씻어내자. 결전의 날을 앞둔 저희 남매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열쇠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으면 새어머니의 화려한 대관식은 그녀의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본사 대강당은 새어머니의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는 화려한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정중앙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새어머니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 회장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회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만 이제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제가 이 회사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회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새어머니가 가증스러운 미소와 함께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며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어. 당신이 감히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경호원들을 뚫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큰오빠와 저 그리고 박 이사님을 비롯한 쫓겨난 임원들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쥐새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김전무, 당장 저 쓰레기들 끌어내지 않고 뭐 해? 예, 예, 사모님. 어이, 애들아. 저것들 싹 다 잡아서 당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려. 김 전무의 수하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박 이사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강당을 울렸습니다. 당장 멈춰라. 이분들은 돌아가신 김 회장님의 핏줄이자 엄연한 법적 권리를 가진 정당한 주주들이다. 주주총회장에 정당한 주주가 발언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놈이 감히 몸에 손을 댄단 말이냐?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박 이사님의 호통에 용역 깡패들조차 멈칫하며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단상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 나갔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이 회장님 눈을 가리고 조작한 그 알량한 가짜 유언장 노름은 이제 끝났습니다. 뭐? 가짜? 이 기집애가 미쳤나? 공증까지 다 끝난 완벽한 서류를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네, 당신이 매수한 그 쓰레기 변호사와 함께 꾸민 짓이라는 거 저희가 모를 줄 아셨나요? 지금부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법적 효력을 가진 진짜 유언장과 비밀 신탁 계약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품 안에서 은행 비밀 금고에서 가져온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번쩍 치켜들자 단상 위 새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새어머니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누가 봐도 위조한 가짜잖아. 당장 빼앗아서 찢어버려. 새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서류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큰오빠가 거칠게 앞을 가로막으며 밀쳐냈습니다. 어딜 함부로 더러운 손을 대. 이 서류는 아버지가 은행 VIP 비밀 금고에 보관해 두셨던 진짜 원본이야.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주주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저는 서류 봉투에서 진짜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기 1년 전 가장 맑은 정신일 때 작성하신 절대 신탁 계약서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 100%는 저희 남매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 재산으로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이후에 작성된 어떤 유언장도 이 신탁 계약의 효력을 깰 수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이사님이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원본의 확대 사진을 띄웠습니다. 주주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회장님의 진짜 유지입니다. 저기 단상에 앉아있는 최미란이 들고 온 유언장은 회장님이 약물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을 때 조폭들을 동원해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든 가짜입니다. 거짓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회사를 뺏으려고 작당을 한 거라고. 김 전무. 멍청하게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저것들 입 틀어막고 스크린 부숴버려. 이성을 잃은 새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에 김전무와 용역 깡패들이 흉기를 꺼내들며 다시 단상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A씨, 다들 바닥에 엎드려! 오늘 이 강당 안에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살아서 나갈 줄 알아! 험악한 용역들이 들이닥치며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하려던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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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 밖 창문 너머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이 그동안 회사 이중장부로 뒤로 빼돌린 공금,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약물로 서서히 중독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증거.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기와 함께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검찰청에 싹 다 넘겨뒀거든요. 이제 당신의 그 더러운 연극도 끝입니다. 찢어질 듯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강당 앞까지 들이닥치자 도끼 어린 새어머니의 두 다리가 푹 꺾이며 그대로 단상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강당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흉기를 휘두르려던 김 전무와 용역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려 했습니다. 꼼짝 마. 다들 그 자리에 엎드려. 반항하는 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즉각 체포하겠다. 경찰들의 매서운 호통에 강당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려던 조폭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새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고 김 회장님에 대한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라고요.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재산을 뺏으려고 억지로 모함하는 거라고요. 새어머니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놔놓으란 말이야. 내가 이 회사 정식 회장이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내 변호사 불러. 당신 변호사? 그 쓰레기 같은 브로커 놈도 이미 아까 새벽에 검찰청으로 끌려갔어. 우리 아버지 약에 독을 타서 몰래 넘긴 결정적 증거까지 그놈 사무실 비밀 금고에서 싹 다 찾아냈단 말이다. 큰오빠의 분노 서린 일갈에 새어머니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김전무와 용역들, 그리고 끝까지 발악하는 새어머니까지 경찰차에 실려가자 아수라장이었던 대강당은 이내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님의 억울함을 풀고 회사를 정상화할 때입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의 진짜 유언에 따라 김성민 군과 김수수진 양이 회사의 정당한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박 이사님의 쩌렁쩌렁한 선포에 숨을 죽이고 있던 주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숨죽여 지냈던 한 달, 마침내 아버지의 피땀 어린 회사를 악마의 손에서 온전히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들려? 저 따뜻한 박수 소리.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거야. 그래, 수진아. 네가 아니었다면, 그 낡은 열쇠의 의미를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저희 남매는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단상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통쾌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새어머니 최미라는 아직도 자신의 참담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 미결 수복을 입은 새어머니는 여전히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유리 가림막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숨겨둔 차명 계좌 다 무사한 거 맞지? 최고급 로펌 변호인단 수십 명. 당장 돈지랄해서라도 무조건 끌어와. 새어머니는 자신이 몰래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다면 언제든 이 철창을 빠져나가서 다시 저희 남매의 목줄을 쥘 수 있다고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철저한 복수의 그물은 그녀의 얄팍한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첫 번째 국민 참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새어머니는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등에 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자금인 수백억 원을 해외 차명 계좌에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고 저렇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 입에서 해외 차명 계좌라는 단어가 나오자 꼿꼿하던 새어머니의 어깨가 순간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추적해 남기신 비밀 장부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이 안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세탁한 경로와 조세 도피처의 계좌 번호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 측이 그 장부를 바탕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했고 그녀의 모든 은닉 자산이
어제부로 전액 묶였다는 사실이 재판장에 낭독되었습니다. 그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미소가 끔찍한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지며 녹아내렸습니다. 뭐? 뭐라고? 동결? 내 돈이, 내가 평생을 그 늙은이 비위 맞춰가며 모은 내 피 같은 돈이. 거짓말 마. 김성민, 김수진, 이 독사 같은 것들.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쳐간 거지. 내 돈장 내놔. 법정안은 최후의 보루였던 돈마저 모두 잃고 짐승처럼 미쳐 날뛰는 새어머니의 악다구니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돈이라는 신기루를 조차 사람의 탈을 쓰고 악마의 짓을 저지른 한 여자의 참으로 처참하고도 흉측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모독을 일삼으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퇴장 명령과 함께 휴정을 선포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이제 정말 끝이야. 발악할 힘조차 남지 않은 초라하고 불쌍한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래,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며 파놓은 완벽한 함정 속에서 제풀에 꺾여 완전히 파멸해버렸구나. 저희 남매는 묵묵히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법정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환한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기나긴 악몽의 마침표를 찍고 모든 인과응보를 결속지을 최종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말리는 공방의 마침표를 찍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새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퀭한 두 눈으로 초점 없이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미라는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을 장기간 약물로 중독시켰으며 유언장을 위조해 정당한 상속인들을 내쫓았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해외로 은닉하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악랄합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죄 수익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합니다. 판사님의 단호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숨죽이고 있던 방청석에서는 억눌렸던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안 돼, 안 돼. 이거 놔. 한때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발버둥치며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드디어 끝났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 우리가 해낸 거야. 응, 오빠. 우리 이제 아빠한테 당당하게 인사드리러 가자. 모든 재판이 끝난 주말, 저희 남매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따뜻한 볕이 드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낡고 작은 비밀 금고 열쇠를 유골함 옆에 조심스레 놓아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구신 회사, 저희가 다시 훌륭하게 키워내겠습니다. 그 여자도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었고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작은 열쇠 평생 잊지 않고 저희 가슴속에 간직하며 굳세게 살게요. 유골함 속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사진이 마치 저희 남매를 보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참혹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 저희 남매의 삶에도 드디어 눈부시고 따뜻한 새봄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악독한 새어머니에게 차가운 감옥과 영원한 파멸이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